태양계 행성 가운데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장 유력시됐었던 전통적인 행성들이 있어요. 그동안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행성은 화성이잖아요. 화성도 지구 궤도랑 비슷한 곳을 돌고 있기 때문에 탐사선을 되게 많이 보내는데 가보니까 화성의 토양이라던가 그런 샘플들을 보니까 실제로 지구랑 굉장히 유사하고 올해 7월에 굉장히 많은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어요. 여러 개를 쐈는데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미국이 퍼서비어스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을 보냈어요. 퍼서비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45km 정도 되는 그 분화구가 있어요. 예제로라고 하는 분화구에 거기 착륙을 해서 거기가 과거에 바다가 있었던 흔적이 좀 있대요. 그런데 그 구조를 보니까 무언가 액체가 아니면 생기기 힘든 구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그 토양 샘플을 보다 보면 얼마 전까지 있었다 혹은 지금 있다라기보다는 몇 억 년 전, 몇십억 년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어떤 흔적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바위 위에 숨겨져 있는 탄소의 흔적을 살피기 위해서 뚫고 들어간다고 해요. 땅속을 뚫고서 그 안에 토양 샘플을 보관을 하고 있을 거고 신기하게 일단 퍼시비어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러다가 다음 화성 탐사선이 가서 그 샘플을 수거해서 지구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게 언제예요? 2031년에 발사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뒤로 밀릴 수가 있겠죠.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그 탐사선이 무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한계가 있고 만약에 갖고 오게 되면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우리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확실한 거는 물이 있는 바다가 있는 환경일수록 네.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로 올라가. 우리도 3D라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2차원 바닥에 붙어 살잖아요. 근데 바다는 유일하게 3차원을 오로지 다 누릴 수 있는 바닥으로 안 다니잖아요. 물고기들이. 그렇죠. 위아래도 있고. 넙치는 바닥으로 다니던데? 아, 걔도 가끔 올라와요. 아, 그렇습니까? 왜 넙치 무시해요? 아, 그러나 넙치도 미안해, 헤엄치고 넙치야. 다녀요. 그러니까 높이 개념까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더 쉽게 뭔가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쉽게 뭔가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섞이고 혼합되고 이런 혼합되고. 과정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물이 있는 환경이면은 훨씬 확률이 올라갔을 것이다. 바다가 있었던 걸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구의 지질 구조를 봐도 지층을 팠더니 그 안에서 뭐 바다에 사는 그런 화석이 나왔다. 발견되지 않았어도 네. 구조를 잘 보면 얘는 과거에 어디 있었던 어떤 구조라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질을 아는 분들이 보면 아 요거는 물이 흘렀던 흔적, 그러니까 강의 흔적, 이건 모여 있었던 흔적, 바다의 흔적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단 물이 흘렀던 흔적은 확실하고 물이 모여 있었던 바다의 흔적도 확실하니까 네. 그 부분에 뭔가 생명이 있다면 가능성이 높은 크레이터다. 네. 미국의 곤충학자가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면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미국 오하이오 대학의 명예교수인 윌리엄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이제 곤충학자였어요. 그래서 나사에는 정기적으로 관측 사진들을 공개를 하는데 그 사진을 분석해봤더니 곤충의 몸을 가진 물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진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사에 공개한 사진이라는 게 이제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 로버가 있어요. 이 탐사 과정에서 촬영해서 전송한 사진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곤충이나 파충류의 구조를 가졌다. 이 이미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분명히 다수 확인이 됐고 요거는 화석화된 형태로서라도 분명히 있을 거다. 실제로 과학계 대다수 의견이 아 이건 잘못된 과학 지식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눈으로 몸체를 뚜렷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막 마디가 나눠져 있고 분절이 있고 이런 식의 생명체는 굉장히 복잡한 생명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이 금성이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요. 지구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거의 92배로 많아요. 92기압이에요. 그래서 많네. 금성 표면은 거의 470도거든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없네. 그런데 지표면이 아니라 이 지표면에서 한 50km 떨어진 이 대기 그쪽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네. 온실효과가 적으니까. 정도밖에 안 돼요. 한다 기압도 정도? 적당해요. 그래서 그쵸? 둥둥 떠다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못 믿겠지만 실제로 지구상에서도 네. 이 구름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세제곱미터당 5,100개 정도의 세균이 살고 그중에서 60%는 진짜 살아있어요. 40%는 죽어있죠. 금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금성이 지구처럼 되게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데 근데 점점 이제 온실효과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점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지 표면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도 계속 방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살던 생명 중에서 그나마 피난 갔던 애들 둥둥 떠다니는 애들만 살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금성 구름이 우리의 일반적인 구름이랑 다르게 그래도 우리가 생명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구상에서도 pH 3 이하의 굉장히 극산성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에이시도파일 박테리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지구에서도 이런 극산성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금성 구름에서도 그런 상성임에도 불구하고 온도도 적당하고 기압도 적당하기 때문에 네. 그런 포스핀 가스를 만들어내는 작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도 이제 열수 분출구 같은데 보면 온도가 너무 높거든요. 200도 가까이 되는 그 바닷속에 저 깊은 곳에 네. 거기서 막 이게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한 200도가 넘어가고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근처에 당연히 미생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살균돼 버리겠지. 네. 200도 넘는데.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걔네들은 환경에 이렇게 적응해서 그러니까.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금속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흥분할 수 있는 분명히 근거는 있다. 그럼 금성 말고 또 생명체가 살만한 행성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화성, 금성까지 지금은 이제 유력한 후보로 밝혀졌긴 한데 결국에는 바다가 있어야 생명체가 되게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 네. 금성은 있겠죠. 지금 뭐 황산구름 바라고 화성은 지금 다 말라 있고. 네. 근데 지금 아직도 큰 심지어 지구의 2배량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는 위성이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에서 네.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이 지구의 바다보다 무려 2배나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다는 20km 정도의 얼음 두께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게 운 좋게도 독실형이 말한 것처럼 유로파라는 위성도 계속 이런 에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얼음층 20km 두께 곳곳에 여러 곳에 뚫려 있어요. 구멍이. 그 뚫려 있는 구멍으로 분수가 나요. 물 분수가. 와, 장관이다. 근데 그 분수가 몇백 미터도 아니고 200km까지 올라가요. 그 바다 깊이만 100km거든요. 그 깊이는 바닷속에는 충분히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 이 우리 지구의 과학자들이 20km 두께의 얼음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200km까지 솟으니까 그 안에 샘플을 그냥 공중급유선 같은 걸로 네. 살짝 이렇게 분수물을 떠서 그걸 이제 분석해보자라고 해서 탐사선을 보낸 거예요. 세 가지 후보 중에서 네. 화성, 금성, 그다음 목성의 위성, 유로파 중에서 유로파가 가장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가능성을 따졌을 때 네. 그냥 물이 있으니까 이제 물이 있- 이거는 이제 추이를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앞으로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 이 내용이었구나. 나 과장창에서 들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